다음으로 보시면은 세트별 승률이에요. 1세트 승률, 2세트 승률, 3세트 승률, 4세트 승률, 5세트, 6세트, 7세트. 7세트까지, 네. 근데 6, 7세트는 큰 의미가 없고, 왜냐면 이거는 결승에서만 올라간 나오니까 선수들이니까. 표본이 네네. 적어요. 네네. 5세트도 표본이 있기는 한데 풀세트까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1, 2, 3세트까지만 보고 1, 2, 3, 4세트까지 보면은 마르티네즈 선수 같은 경우에 1위기는 하지만 1세트 승률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61%. 근데 쿠드롱 선수와 신정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세트 승률이 압도적이에요. 87.5%나 되네요. 일단 쿠드롱 선수 1세트에서 진 거 몇 번이나 봤어요? 2번밖에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이겼죠, 한 번. 예. 그래서 그 중에 2번 중에 한 번이 네. 김병호 선수가 이긴 거네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일단 쿠드롱 선수가 붙는 것도 부담인데 쿠드롱 선수가 첫 세트를 가져가요.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2세트 승률도 67.8%, 68.8%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남은 건 이제 그렇죠. 뭐 파이널. 신락 같은 희망인데 3세트, 4세트 가게 되면은 승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쿠드롱 선수가 처음에 압도적인 거에 비하면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체력적으로 조금 그럼 요거를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되나요? 이걸 공략하려고 하면 일단 내가 버틸 내 체력이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사실 선수들끼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도 선수라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하고 시작을 많이 하는데 쿠드롱은 좀 인간계가 아니다. 그쵸. 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계가 아닌 사람이 첫 세트와 두 세트를 이긴 상황이에요. 전 지금 앉아있으면 실제로 화면을 비춰볼 때 선수들이 허탈하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마 이 쿠드롱 선수의 첫 세트 빼앗긴 나머지 하나가 카시도 코스타 선수일 거예요. 카시도 코스타 선수도 쿠드롱 선수 한번 이긴 적이 있었죠. 네네. 예. 근데 뭐 그런 약간 장시간 싸움으로 가는 개싸움을 하면 쿠드롱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쿠드롱 선수가 과연 개싸움을 못할까요? 그쵸. 못할 리가 없죠. 예. 그리고 마르티네즈 선수가 첫 세트 승률은 약간 낮은데 두 번째 세트까지도 비리비리하다가 오, 3세트 3세트에서 가면은 거의 뭐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카시토 코스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선수가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다가 카시토 코스타 선수는 4세트에 다시 한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아무튼 좀 특이하기는 한데 4세트는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나요? 근데 일단 3세트 가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세트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세트 2개 따지는 게 1세트랑 3세트예요. 네네네. 근데 1세트, 3세트 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신정주 선수 살펴보면 80? 예, 80% 굉장히 좋은데 네. 뚝 떨어져요. 3세트 가면은 갑자기 힘이 빡 떨어져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3세트에서 이런 결과를 보이니까 네. 뒤집히는 경기도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3세트에서 떨어졌다가 4세트를 가면 세트 스코어가 2대 1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2대 2가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이길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선수들이 후반에서는 두 세트 연속 좋은 모습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후반에서는. 그래서 신정주 선수가 이제 약간은 후반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신정주 선수는 실제로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경기가 더 많아요. 근데 원사이드하게 못 이기면 잡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항상 진흙탕으로 들어가면. 네,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이 약간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동국 선수는 꾸준히 60%대를 기록하다가 4세트 가서 좀 약한 모습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현준 선수, 김병호 선수, 뭐 강민구 선수도 쭈루룩 있는데, 강민구 선수도 전반적으로 50%를 조금 넘기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게 3대 0으로 이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요? 제 느낌에는 강민구 선수 이기면 3대 0으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3대 0으로 이긴 경기를 인상 깊게 봤던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선수들이 방송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모든 경기를 볼 수가 없어서 우리 머릿속에는 좀 기억하고 싶은 거 위주로 남게 되는 거죠.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압도적으로 지는 경기는 머릿속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조건희 선수가 굉장히 신기한 타입이에요. 17번을 1세트를 했는데 14번을 졌어요. 이건 뭐죠? 이래서 데이터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데이터를 가진 선수가 아예 없는데요? 예. 17.6%로 1세트 승리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무조건 지는 거예요, 첫 네. 세트는. 그러다가 두 번째 세트에서도 올라가기는 하는데 여전히 47% 높지 않아요. 그러다가 3세트 가면은 70%대로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세트부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건희 선수는 0대2에서 3대2로 역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미리 보여드릴까요? 조건희 선수가 0대2에서 2대3으로 앞서서 역전을 하는 경우가 3번. 다른 선수 가운데는 많아야 한 번인데 조건희 선수 무려 세 3번이에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저런 데이터가 나온 거죠. 신정주 선수하고 조건 선수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둘이 퓨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러고 보니까 신정주 선수랑 조건희 선수랑 또 결승 붙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신정수가 이겼죠. 4대1로 이겼죠. 4대1로 이겼죠. 상당히 이제 일방적인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건희 선수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다. 정경섭 선수도 1, 2세트가 낮은 건 아닌데 3, 4세트가 어마어마해요. 오, 83%. 이것도 특이하네요. 뒷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저는 정경섭 선수랑 쿠드롱 선수랑 붙으면 정말 재밌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네요. 이게 진흙탕으로 갈 수 있는. 네. 이렇게 되면은 정경섭 선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상대가 쿠드롱이라는 거. 그래도 그게 혹시, 변수죠. 혹시 모르겠어서 한번 개싸움을 한번. 물론 승률이 10%에서 한 30%대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정반대되는 성향의 두 선수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서현민 선수도 초반보다는 후반에 더 강하다라는. 오성욱 선수도 첫 세트는 약간 약하지만 2, 3세트는 다시 올라오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좀 표본이 없기는 하지만 김남수 선수가 첫 세트 승률이 굉장히 높고 박한기 선수와 이태현 선수는 첫 세트가 약한 거에 비해서는 두 번째 세트는 굉장히 잘 살아나고 김현우 선수가 첫 세트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 100%죠.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첫 세트에서 약한 모습을 보는 조건희 선수나 오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세트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할 필요성이 많이 보여요. 시작부터 집중을 하는 네. 연습. 예전에 이제 월드컵을 나갔을 때 한국 선수들이 처음 월드컵을 나가게 됐을 때 네. 1, 2세트를 내주고 나서 역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즉석 같은 것들이 이제 베이스가 될 거여서 후발에 뛰는 자, 슬로우 스타터군요. 네, 슬로우 스타터들이 워낙에 많았었어요. 근데 일단 2대 0으로 시작을 하니까 슬로우 스타트 하기 전에 끝나는 경기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정신적인 부분과 기본기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하면은 후반에는 충분히 체력은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신정주 선수는 초반은 굉장히 좋은데 그쵸. 그 배터리 지속 시간이 약간 짧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체력을 좀 보완을 하고 멘탈을 꼭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세 명의 선수들이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많이 보고 네. 대화가 통한다면 넌 어떻게 하니? 이런 식으로 안 물어보고 말해줘요. 얘기를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비롤리마즈하고는 좀 얘기를 몇 번 해봤었거든요. 비롤리마즈는 전부 다 얘기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 얘기해주더라고요.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그런 거 얘기하나요? 얘기해주더라고요. 몇 개인가요? 7개였나? 대가족이네요. 7개. 네. 네. 다음에는 선수별 시즌 성적 3. 승리 유형 그리고 세트 에버리지.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희 선수 요거 보면서 네네네. 이게 3대 0으로 이긴 경기 2대 0으로 앞서다가 한 세트 내주고 3대 1로 이기는 거, 그리고 이건 2대 0으로 앞서다가 두 세트 내주고 3대 2로 이기는 거, 이런 식으로 쭈루룩 해서 이제 요거는 첫 세트 내준 거, 첫 세트 내주고 스윕,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요런 개념인데, 당연히 1세트부터 이기고 빠르게 경기 끝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1, 2, 3위인 선수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깁니다. 아, 네. 역시. 그 가운데 이제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 정도가 그나마 좀 풀세트를 많이 가는 편이고요. 쿠드롱 선수는 풀세트를 가더라도 두 세트 먼저 따내고 풀세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세트 다 이기고 나면은 4세트 가든 5세트 가든 어쨌든 유리하거든요. 지금 이게 보면은 1, 2세트 이기고 3세트 지고 4세트 따낸 거고, 이게 1, 2세트 이기고 3, 4세트 지고 다시 따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2대2가 맞춰진다 하더라도 상대 선수, 이제 3, 4세트를 따낸 선수가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거저먹기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쿠드롱 같은 경우는 전 경기를 1, 2세트를 다 이겼네요. 네. 이긴 경기만요. 네, 네. 이긴 경기에서 네. 1, 2세트를 다 이기고 이긴 첫 거죠. 세트를 내준 경기가 두 경기가 네, 있잖아요. 네, 이제 네. 그거 빼고. 이긴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길 때는 요렇게 이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가 일단 1세트를 가져갔다 그러면 좀 불안한 그림부터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강민구 선수가 스윕이 많긴 많아요. 4번이나 오. 있어요. 정경섭 선수도 스윕이 4번이나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스윕이 아닌 좀 진흙탕 경기도 많이 나갔다라는 뜻인데 보면은 이렇게 4세트 경기가 아주 골고루네요. 많이 있죠. 강민호 선수는 골고루. 첫 세트 졌지만 이긴 경기들도 꽤 많습니다. 네. 2번, 여기가 1번, 여기가 1번. 네. 첫 세트 내주고 나서 풀세트 경기도 많이 있고 정경섭 선수도 뭐 간간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임준혁 선수와 박인수 선수가 스윕이 4번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모랄레스 선수 보면 스윕은 한 번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진 경기도 많이 있는 거고요. 네. 모랄레스 선수가 확실히 서바이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도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못 알아보니까 그렇죠. 외국 사람들은 그 모양이고 모양이라. 그리고 쌍둥이가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만화나 이런 데서 가끔씩 나오지만. 그리고 이거는 세트별 에버리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고 요거는 1세트 베스트 에버리지에서 1세트부터 5세트까지의 자신의 세트 베스트 에버리지입니다. 네네. 7.5를 기록한 선수들이 요만큼 있는데 오. 신정주 선수가 2세트에 한 번 7.5, 4세트에 한 번 7.5, 페드로 피에드라보이나 선수가 1, 3세트에 7.5 두 이닝 만에 끝냈다는 뜻이에요. 네네. 신정주 선수와 페드로 피에드라보이나 선수가 유일하게 2번씩 7.5를 기록했고 여기에 박인수 선수가 한 번, 이태현 선수가 한 번, 강동궁 선수가 한 번씩 기록을 했습니다. 해서 베스트 게임 에버리지는 쿠드롱 선수가 3.222 그리고 여기 2.813이 2명, 김현우 선수와 팔라존 선수 그리고 2.6472 오성욱 선수가 신나무 선수가 신정수 선수가 한 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 게임 에버리지인데 뭐 이거는 뭐 최고 높은 거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기록들이 있었다 살펴보는 거고요. 1세트 득점, 1세트 이닝, 그리고 이거를 나눈 1세트 에버리지입니다. 뒤로는 2, 3, 4, 5 다 네. 똑같고요. 5세트까지만 살펴볼 거예요. 마르티네즈 선수가 1세트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61% 정도였는데 에버리지는 괜찮아요. 아, 그만큼 강한 상대를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1.748을 치고도 1세트를 내준 경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네. 뭐 매번 1.7을 친 거는 아니지만 이번 7차 대회만 하더라도 마르티네즈 선수가 맞붙었던 선수들이 최원준 선수, 네. 신정주 선수, 네. 그리고 또 사파타 선수, 아, 우승자, 네네. 준우승자 이런 선수를 많이 만났어요. 대진이 좋진 않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갔었는데 쿠드롱 선수를 꺾은 김병호 선수에게 깨졌죠. 그때 1세트 졌어요. 아, 역시. 네. 마르티네즈 선수가 7차 대회 때 그리고 김병호 선수가 7차 대회 때 1세트 다 이기고 올라가서 두 선수가 만났거든요. 1세트에서 진 적 없는 선수들이 다 올라왔는데 결국은 1세트를 김병호 선수가 따냈고 여태까지 PBA에서 결승전은 모두 1세트 따낸 선수가 다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병호 선수가 이기겠구나 했는데 6세트에서 너무 잘 그러니까요. 쳐가지고 처음으로 이게 기록이 깨지나 했었는데 결국은 그대로 갔었습니다. 쿠드롱 선수의 1세트 에버리지는 2.085 뭐 압도적이죠. 그리고 카시도 코스타 선수와 신정주 선수까지 1세트 승률이 높은 선수들은 확실히 에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요. 쿠드롱 선수는 여기에서 1.88, 1.83 그러다가 4세트에서는 2.894인데 반대로 5세트까지 갔는데 뭐 1.143밖에 못 쳤기 때문에 5세트는 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카시도 코스타 선수가 3세트에 굉장히 승률이 좋았잖아요. 3세트에도 1.7대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정주 선수가 1, 2세트 승률이 아주 높았었죠. 1.872, 1.862 그러다 이거 보세요. 1.3대로 훅 떨어지잖아요. 확실히 3세트에서. 네. 신정주 선수의 숙제는 3세트라는 거. 그리고 최원준 선수의 1세트 승률이 아까 30%대로 네네. 굉장히 낮았잖아요. 에버리지가 1.15예요. 강민구 선수가 1.4대, 조건희 선수가 1.1대. 1.1. 그러니까 이게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승률이. 조건희 선수도 궁금할 거예요. 내가 왜 1세트가 이렇게 약할까? 스타일이 1세트가 약할 것 같지가 않은데 멘탈도 좋은 선수고. 맞아요. 멘탈 굉장히 네, 좋아요. 아주 좋거든요. 근데 1.1 굉장히 의외죠. 이러다가 3세트 올라가면은 1.659 상당히 좋아지고 마지막 풀세트도 제일 많은 이닝을 뛰었죠. 지금 모든 선수 가운데 50이닝 넘게 쳤는데 1.7이 나와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제 오성욱 선수군요. 오성욱 선수도 1세트 승률이 30%대였죠. 1.3밖에 못 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1.8, 1.9, 1.7. 와, 점점 좋아지네요. 네. 이랬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에게 1차 대회에서 그쵸. 빵을 먹이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1.8대로 굉장히 높은 1세트 에버리지 기록하고 있는 모랄레스 선수. 1세트 승률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러게요.
운이 안 좋았나요? 아니 4세트도 잘 쳤네. 1.9에 가깝게. 뭐야? 왜 이래? 대진이 안 좋았나?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데이터가 좀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수치죠. 승률과 에버리지가 대체적으로 비례한다. 네네네. 네. 하지만 이렇게 잘 쳤는데도 대진운이 안 좋으면 1세트 승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마르티네즈 선수 참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상 대진표인데 네네. 마르티네즈 선수가 1위, 쿠드롱 선수가 2위,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3위, 신정수 선수가 4위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짜지는 건데요. 아 이렇게 해봤자 안 보이는구나. 이걸로 이렇게 그래, 보시면 여기 있을 녹화되고 텐데.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짜졌기 때문에 이제는 선수들이 복잡하게 경기를 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위인 마르티네즈 선수와 박준영 선수 32위가 붙게 됐고 네네. 여기는 또 여기에 쿠드롱 선수와 또 팔라존 아닌데 이것도 팔라존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선수들이 올라갈까 주르륵 살펴보면은 일단 이런 거 네네. 보지 말고 네네. 어느 선수가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우승 가능성이라면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쿠드롱 선수네요. 네네. 저는 예. 근데 일단 쿠드롱 선수가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네.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네. 예.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수가 우승을 했으면 하거든요. 누구요? 뭐 서현민 선수라든가. 서현민 선수 여기 네네. 있죠. 예. 네. 또 3명까지 골라보죠. 제가 한번 봐볼게요. 서현민 선수라든가 레펜스 선수. 레펜스. 네, 외국 선수들도 한 명은 넣어줘야 되니까 레펜스 선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박한기 선수 팬이어서 박한기 선수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박한기 네, 그리고 선수까지. 실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인 뭐 팬심으로. 네. 그럼 이 선수들이 얼마나 괜찮게 갈지를 한번 쭈루룩 살펴보죠. 네. 마르티네즈 선수와 박준영 선수. 그래도 마르티네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네, 마르티네즈가 워낙에 좀 기본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 예.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올 거고. 임준혁 선수와 페드로 피에드라 부에나. 페드로 피에드라 부에나 선수를 응원을 하겠죠? 옆 동네 친구였잖아요. 네, 미국 옆 살 동네 때. 친구라 응원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이 승부는 좀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래도 외국 선수가 올라오는 게 보기 좋지 않을까. 페드로. 약간 사대주의가 있으신 편이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조건희 선수와 고상훈 선수. 이 매치도 알 수 없네요. 뭐 모든 매치는 잘 알 수가 없겠어요, 사실. 네. 네. 자, 오래 생각하면 안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고상훈. 고상훈 선수로. 그냥 본 대로 느낀 대로. 신대곤 선수와 강민구 선수. 하나, 둘, 셋, 강민구. 강민구 선수. 강동궁 이태현. 강동구. 이 두 선수는 한번 붙어서 이태현 선수가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런 경우에서는 저번에 졌던 선수가 복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네. 여기서는 강동궁 선수가 올라갈 것 같고 김남수 사파타. 사파타 선수가 서현민 선수와 박연수. 그럼 여기서는 서현민 선수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김재근 선수와 신정주 선수. 솔직하게 저는 김재근 선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올라갈 네. 것 같다고요. 네. 김재근 선수도 또 운영을 잘하는데. 네. 예. 신정주 선수를 붙잡고 늘어진다면 네. 훨씬 더 유리해지겠지만 또 의외로 3대 0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예. 뭐 이건 전혀 뭐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와 김현우 선수. 카시토 코스타스. 그리고 모랄레스 선수와 오성욱 선수. 이거는 두 선수 다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선수들인데 네네. 그래도 오성욱 선수가 이제 세트에서는 승률이 더 높기 네, 때문에 오성욱 오성욱 선수로 한번 올라가 보고 엄상필 레펜스. 제가 하나 둘 셋 했을 경우 사실은 엄상표 선수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죠. 네. 네, 응원은 응원은 하지만 하지만, 네. 아니 3명 골랐으니까 네. 한 명 정도는 조기에 탈락할 수. 최원준 선수와 박한기 선수. 여기서는 또 응원한 선수를 하나를 더. 네, 한 명 올려주세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김병호 선수와 이영훈 김병호. 선수. 김병호 선수. 네. 위마즈 선수와 정경섭 선수. 위마즈 선수. 신나무 김영곤 선수. 그리고 팔라존 쿠드롱 선수를 1차에 탈락시킨다고 하면 네네. 욕 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쿠드 선수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물론 한국 선수도 우승할 수 있지만 네. 외국 선수가 막은 확률이 좀 상당히 높아요. 역시 많이 접해보고 그래서 그런지 팔라 선수도 응원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6강에 올라간다고 치면 마르티네즈 선수와 페드로 피에드라 부에나. 마르티네즈.
이 정도면 페드로는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친하지 않았나 보네요.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네. 살면서 옆에 이제 샌디에고라 그랬나요? 네, 샌디에고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페드로 피에드로비네 선수가 샌디에고 살면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친하게 지냈다고 하는데 둘의 우정은 여기까지였던 걸로. 네, 그렇게까지는 뭐. 그렇군요. 역시 미국은 무서운 나라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고상훈 선수와 강민구 선수. 강민구 선수가 한 번 더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또 결승에 2번 간 선수가 많지 않은데 강민구 선수가 또 네, 그런 네. 짬밥이 있죠. 네. 강동궁 선수와 사파타 선수. 이미 한 번 경기를 한 선수들이네요. 네. 근데 이때 사파타 선수가 결승에서 너무 무력하게 졌어요. 굉장히 좀 피곤해 보였어요. 이번에도 무력하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서현민 선수와 김재근 선수. 응원을 하지만 사실 김재근 선수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응원하지만 김재근 네. 선수가 이길 것 같다. 이길 거는 같아요. 김재근 선수가 올라올 것 같다고요? 네, 그렇지만 서현민 선수가 올라가는 서현민 거예요. 선수가 이길 것 같다. 김재훈 선수가 경기 운영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큰 경기에서 워낙에 이제 구력을 보여줘요. 역시 그 노장의 힘은 노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베테랑의 힘. 너무 베테랑의 힘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와 오성욱 선수. 오성욱 선수.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도 여기까지인 걸로. 네. 충분히 할 만큼 했어요. 그 다음엔 엄상필 선수와 박한기 선수. 박한기 네, 응원합니다. 얼굴 따라가는군요. 그럼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도 응원을 해야죠. 잘생겼잖아요. 오성욱 선수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성욱 선수 파마물이 정말 멋있었는데. 네. 다음에 김병호 선수와 위마즈 선수. 김병호 선수. 김병호 선수가 이번 우승을 계기로 한 3단계쯤은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단계도 아니고 네, 세 단계. 3단계쯤은 성장해서 아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곤 선수와 이제 쿠드롱 선수로 가야겠네요. 네, 쿠드롱 선수와 김용호 선수 경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아직은 김용호 선수가 그 벽을 넘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엔 해볼만 하다고 느껴지는데 본인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영곤 선수가 이번에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하면서 자신감을 네네.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투지만 제대로 불태운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죠. 해볼만은 하죠. 하지만 뭐 숫자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네, 그냥 예상이니까. 쿠드롱 선수가 좀 네네. 더 유리한 곳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강인데요. 마르티네즈 선수와 강민구 선수. 강민구. 해줘야죠. 네. 약간 좀 국뽕이 들어간 느낌인데요. 아니요. 강민구 선수가 올라올 것 같아요. 저는 우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강동궁 선수와 서현민 선수. 서현민. 여기에서 서현민 선수. 네네. 저는 서현민, 김재근 선수하고 했을 때는 사실은 김재근 선수가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강동궁, 서현민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물론 강동궁 선수가 조금 더 수치상 유리한 곳이 있긴 한데 서현민 선수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강동궁 선수는 그래도 한 번 우승을 했는데 서현민 선수는 매번 본선으로 올라왔지만 한 방을 못 보여줘서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마음도 싶어요. 많아요. 네. 아주 착한 동생인데. 그리고 이제 오성욱 선수와 박한기 선수. 네. 둘 다 외모도 괜찮고 흔들리는 흔들리는 팬심. 네. 박한기. 네. 결국은 얼굴로 가는군요. 네. 그리고 김병호 선수와 쿠드롱. 또 만나네요. 또 만나는군요. 네. 쿠드롱. 여기선 쿠드롱이 네. 이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쿠드롱 선수와 오성욱 선수가 4강에서 만나게 되네요. 근데 쿠드롱 선수는 안 질 것 같아요. 오성욱? 네. 쿠드롱도 여기까지 왔으면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할 만큼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강민구 선수와 서현민 선수. 서현민. 오, 이렇게 되면 오성욱 선수와 서현민 선수가 맞붙게 되는데요. 누가 이길까요? 오성욱 선수.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서현민이 우승하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둘이 붙는다면 저는 오성욱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오성욱 선수가 생각합니다. 이길 것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천기누설. 이 정도면은 천기누설이 아니라 그냥 철웅누설인데. 내 마음대로. 네, 상당히 주관적이고. 네, 그냥 주관적입니다. 제가 팬심과 객관성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겪다가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성욱 선수뿐만이 아니라 서현민 선수 또 많은 여러 선수들이 그럼요.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 이 대진표가 실제로 이제 파이널에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네네,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만들어 봤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우승 후보
그리고 누가 이길 것 같다 생각을 해놓은 것들이 실제 경기에서 들어맞는지, 그리고 또 이런 네네. 철웅 누설이 들어맞는지도 한번 과연 이게 성지가 될 것인지. 네. PBA 파이널을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널에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죠? 아, 네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BA 파이널 천기 철웅 누설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경기 LPBA 철웅 누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